네, 반갑습니다. 자, 공무원 사회 법과정치 문제풀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자, 오늘 배울 13강에서는요, 일단 단원이 바뀌었죠? 자,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얘기를 넘어서요, 법학통론이라든지, 개인 생활에서 법이 나오는데, 법학통론이라 해서 그렇게 막,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행정법처럼 뭐 법의 어떤 기준을 잡고 깊게 들어간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법의 기능은 무엇인지, 또는 법이 사회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는지, 즉 기준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요, 통론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법이 쓰여가는지, 어떻게 기준을 잡아주는지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는 다르게 약간 좀 사회생활 내용도 좀 나오기 때문에요, 차근차근 보시면요, 쉽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내용에서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다음에 사회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다시요. 사회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요. 자, 보게 되면 사회규범이란 말이 나오겠죠. 사회생활을 우리가 기준을 잡아주고 규제할 수 있는, 자, 그런 종류들을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그러는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종류가 우리 크게 뭘로 되어 있냐? 자, 일단은 가나 다라 다 쓰 있습니다. 아이고야. 자, 도덕이 있고요, 종교가 있고요, 관습이 있고요, 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도덕은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도덕은, 가장 포인트가요,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뭐 길거리에 쓰레기 쏙 버린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뭐 징역 5년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도덕 같은 경우는 이 도덕을 어겼을 때, 인간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합니다. 자, 그 점을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 같은 경우는요, 모든 종교가 똑같진 않잖아요. 자, 뭐 기본적으로 무교인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일반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종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요, 바로 종교 안에 만들어진 종교상의 어떤 규칙, 규율, 계율을 중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관습은요. 자, 관습은요, 그 사회가 과거부터 이제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 그들만의 제도와 규칙이에요. 사실 이거는 법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관습은요. 하지만 이 관습이 나중에 그 사회 발달 정도에 따라서 법으로 변화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관습이라 하지 않고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관습은 일종의 그 어떤 작은 사회 또는 큰 사회에서의 어떤 습성을 의미하는 거고,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것이 법으로 바뀐 게 관습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법이에요. 말 그대로 법인데, 법은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에게 어떤 강제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성 역할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법의 주체는 국가가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텐데, 이와 관련이 없는 설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우선 도덕. 자, 부모에게 효도하라. 자, 보세요.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다. 자, 도덕 양심 맞죠? 문제 없습니다. 자, 종교. 우상을 섬기지 마자.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종교상의 어떤 계율이겠죠? 자, 관습. 설날에는 우리 어른들에게 세배를 해야 된다. 불문법의 일종이다. 자, 관습은 제가 관습법일 때 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관습이기 때문에 법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보류 시킬게요. 자, 4번. 법. 남을 폭행한 자는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국가에 의해 강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가나 다라가 나오게 돼요. 사회규범은요, 자, 사회규범이 나오게 된 배경 모두 뭐예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사회 안에서 국가가 될 수 있고 사회 단체 되겠죠. 정해진 하나의 규율이죠. 즉 뭐예요? 당연히 지켜야 된다. 당위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답은요, 자, 3번이 되겠죠. 자, 관습은요, 불문법의 일종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습법에 대한 불문법에 속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흔히요, 명시적으로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이라는 거는 뭐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법전이에요. 기록에 쓰여진 법을 우리가 성문법이랍니다. 하지만 불문법은요,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법처럼 생각해서 만들어진 법이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관습법이 들어가고요, 또
법원에서 만들어진 판례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판례는 기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요. 자, 다음 그림에 가, 나,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하나씩 보세요. 자, 가. 자, 도덕과 법이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가 내용은요. 얘는 그냥 도덕이에요. 그럼 가 내용은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일은 없겠죠. 다 같은 경우는 법이에요. 얘를 어긴다고 해가지고 그냥 벌금 내거나 처벌받으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지탄받지 않겠죠. 하지만 나 보세요. 나는요 도덕의 역할을 하면서 법 역할을 해요. 즉 나에서는요 이 나를 어기게 될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 도덕적으로 즉 사회적 지탄도 받게 됩니다. 자, 이 점에 유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사회규범에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도덕규범도 있고요. 가네요. 자, 도덕 중에서요 사회 질서를 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 될 것들로 법으로 정하는 것도 있다. 나오죠. 그리고 법은 법인데 도덕과 관련 법이 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자, 가 내용은 뭐예요? 가 내용. 기본적으로 일단 다 맞는 내용이니까 옳지 않은 거잖아요. 답부터 체크하고 들어갑시다. 자, 우선요 1번부터 보세요.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켜야 된다. 전형적인 도덕이죠. 어떤 것들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우리가 봤을 때 원래 아까 쓰레기 버리면은 벌금도 먹긴 먹지만요. 일단 도덕적으로 일단은 우리 봤을 때는요. 그런 걸 떠나서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든지 욕을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2번 보세요. 문제가 없겠죠.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요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처벌을 내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2번 보세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영역이다. 이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들어드릴게요. 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요. 살인을 하면 처벌받죠. 그러면은 다에 해당한 것 같지만은 살인을 함으로써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겠죠. 또 뇌물을 주게 되면은 도덕적으로도 지탄을 받겠죠. 또 법적으로 처벌도 받고요. 즉 뭐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자, 3번. 이사할 때 전입신고가 해당된다.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요. 인구조사 때도 약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전입신고는요. 의무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요. 나중에 집을 사시면 되겠지만 요즘 같은 집 사기 어렵잖아요. 전세로 들어갈 때 나중에 그 전세 문제에 해당하는 자기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전입신고를 꼭 하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거 가지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지는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저 사람 전입신고 안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 내용은요. 법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4번. 다. 위반할 경우 국가에 처벌받죠. 그렇죠? 도덕을 제한 나머지는요. 즉, 여기는요. 처벌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5번. 가나다. 사회생활을 지켜야 될 행위 기준이다. 맞죠?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이고야.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은 세 가지 사회규범을 이야기한 건데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전통에 기초한 사회적 관행이며 자, 나왔네요. 전통에 기초했다. 과거부터 있었다는 얘기네요. 자, 우리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기본 개념은요. 꼭 지켜야 될 문제가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따른다. 이 사회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야 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관습이 되겠죠. 두 번째. 양면성을 지니고 인간의 외적인 행위, 바깥에 보여지는 행위에 대한 규율하는 겁니다. 양심을 규율하는 건 아니죠. 양면성을 지닌다. 즉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인간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행위죠. 자, 그러면은 니은은요 법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선의 실현. 자, 나왔네. 선의 실현. 자, 착한 선자. 자,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인간의 내면적 양심을 규율한다. 그럼 자동이네요. 디귿은요 도덕이 되겠네요. 자, 그럼 문제 보세요. 다시 관습, 법, 도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아니죠.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그래서 답부터 체크하죠. 답은 4번이에요. 자, 보세요. 우선 1번부터 보세요. 기억과 디귿에 비해 니은의 강제성이 강하다. 그렇죠? 법의 강제성이 최고죠. 예. 자, 두 번째 니은.
현대사회가 가장 강조한다. 맞아요. 법이 제일 강조돼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지만은 도덕은 모든 인간의 내면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회가 점점 고도화되고 발전되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갈등과 충돌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규정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규범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기업과 디귿, 관습과 도덕을 어기면은 비공식적 제재가 이루어진다. 맞죠? 공식적인 제재는 아니에요. 관습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징역을 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도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벌금을 매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문제가 없어요. 비공식적이니까 그들 사회에서 관습에 의한 처벌이라든지 또는 도덕에 의한 비난이 되겠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니은과 디귿이 규율한 영역은, 자, 법과 도덕이 정하는 영역은요 명확하게 구분된다. 아니죠. 아까 우리가 바로 앞 문제 보셨잖아요. 도덕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여기에 법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죠. 하지만 두 개가 붙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뭐라 그래요? 법과 도덕이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ABC에서 B 얘기했죠. 우리가 아까 문제 풀 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역별 연관성이 있음이라 적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죠.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정답이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학생이 말하고자 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입니다. 자,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시민들이 윤리를 준수할수록 현행 법에는요 윤리나 도덕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톱!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왔네요. 어떤 거예요? 법에는 뭐가 있다? 윤리나 도덕적인 내용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도덕과 법이 따로 놀지 않다는 얘기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요약하게 되면은 법안에 윤리와 도덕적인 내용을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된 규정을 찾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우선 보세요. 자, 우선은요. 기한 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거는 도덕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안 했다고 막 야유 주고 뭐 그렇진 않잖아요. 예, 비난하지 않잖아 사회적으로. 그죠? 자, 이거는 법적인 얘기겠죠. 그죠? 왜냐면 인구 문제가 걸리니까요. 자, 두 번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지는 규정. 자, 직계 비속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직계라는 것은 바로 연결되는 걸 의미할 거고요. 비속이라는 것은 보통 자손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자손이 직계 존속은 뭐예요? 우리 위세대를 좀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그죠? 자손이 부모에 대하여 부양에 대한 의무를 지는 규정.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미 이거 의무의 법 맞아요? 이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요 내용 자체는요 부양의 의무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도덕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법으로 넣을 수 있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자, 되죠. 그렇죠? 니은 얘기입니다. 자, 효와 관련된 도덕적 의무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강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그 TV 보게 되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매체 보게 되면은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끔씩 뭐 현장 다큐라든지 뭐 옛날에 뭐 이제 다시 뭐 경찰청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만은 그건 안 봐서 모르겠고 그런 르포 같은 거 보게 되면요 어떤 그 노인이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노인의 문제를 탓하는 게 아니라 경찰 아저씨가 나서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녀가 잘못했으면은 정말 체포를 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효에 관련된 도덕적인 의무는요 이거는 민법에서 강제를 시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겉보기에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같지만요 효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윤리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 안에 집어넣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 채권은 일정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규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폭격맞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리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교통안전시설을 표시한 신호에 따라 하는 규정.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 무단횡단도 하면 안 되고 보행자가 인도로 다녀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얘기니까요. 이거와 관련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러진 않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좀 첫 번째 어떤 법적인 내용을 좀 배웠으면요, 이번에는 법의 이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법의 이념에서는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2번하고 3번 문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조금,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정말 그 몇 개 안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추구하는 어떤 문제 파생 효과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나으실 거예요. 확실히 나으실 거예요.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나왔는데요. 자, 기억.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 무슨 말이냐? 우선은 문제부터 볼게요. 2번 문제는요,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자, 법률로 제한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와 관련된 법 이념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자, 기억. 법적 안정성에 대한 얘기예요. 법적 안정성. 자, 이거 체크 잘 하시고요. 자, 그럼 법적 안정성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지면요, 그 법이 함부로 바뀌지 않도록 그대로 쭉 가고자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안정을 유지하자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법적 안정성과 해당하는 법 이념, 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는요, 법의 내용이 굉장히 명확해야 한다는 점. 법의 내용 정확해야 돼요. 두 번째는 법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과 관련된 것은요, 바로 자 1번이죠. 즉 법에 의하여 법 내용을 자주 바꾸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드는 게 법적 안정성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요, 디귿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는 평등과 관련된 내용이죠. 평등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래서 이건 관계가 없고요.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가 따를 것, 아예 관계가 없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문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자, 니은 얘기죠. 밑줄 니은과 관계 깊은 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니은과 관계 없는 걸 찾는 문제겠죠. 그렇죠. 그럼 니은 보세요. 자, 이런 법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럼 보게 되면요, 정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 문제거든요. 자, 법 이념이 아까 나왔을 때 법적 안정성도 있을 거고요, 정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중간중간 나오게 된 게 뭐 법 한목적성, 안정성 다양한데요.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 특성상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문제니까 나머지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 4번이에요. 1번, 2번, 3번, 5번 전혀 문제 없어요. 다 정의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말이 자신이, 원래 기본적인 그 의미는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어떤 충분한 대가를 받는 거로서, 쉽게 말하면은 능력에 따른 차별이 가능하겠죠. 1번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 정의를 통해서 인간생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가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런 측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맞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은요, 이런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서 어떤 걸 사람에 대한 권리, 즉 인권에 대한 보장이 매우 강화되는 분위기예요. 자, 그럼 4번은 왜 안 되느냐?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동일하게 표현된다. 아니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요, 같으면 안 돼요. 같아지게 되면은 과거에 아주 고대나 중세 때에 비해서 오늘날 사회가 뒤집히고 사회 주도 세력도 다르고 심지어는 평등과 불평등의 기준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가게 되면요, 정의사회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는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 당시 만들어진 법이라든지 규율이요, 당시 사회가 바라던 목적과 합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목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의해서 표현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동일하기가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자, 다음 문제. 자, 5분 문제입니다. 밑줄 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대한 설명으로 이와 같은 맥락이 있는 진술은, 자, 특이하게 나왔네요. 읽어드릴게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이렇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규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구조 거부죄 되는데, 이게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잣대로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잣대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일단 내가 저 사람 피해를 끼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위험에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잘못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야. 그래서 가는 건데, 뭐 지났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왜 내가 죄를 받아야 돼? 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요, 법은 법이지만 어디에 강제가 되느냐? 바로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에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의무입니다. 의무. 알겠죠? 의무. 우리가 옛날에 우리 칸트 배울 때 의무를 배웠잖아요.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요? 사람이니까. 이거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자,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덕적 영역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은요, 3번과 4번 내용은요, 법적 의무, 법적 강제의 내용이 도덕과 반대예요, 반대. 이거 주체와 객체가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반대예요. 4번 내용, 4번을 답이 되려면요, 도덕상의 의무가 당연히 법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요, 도덕이 주어졌기 때문에 법에 강제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9번. 자, 법의 이념 중에서요, 자동 체크되어 있네요. 합 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건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합 목적성에 대한 문제인데, 합 목적성을 너무 강조한 거예요. 그럼 합 목적성이 뭔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아까 앞에 문제를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목적에 맞는 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게 합 목적성이죠. 그러면은 합 목적성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은 뭐냐면요, 법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죠. 즉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 약화가 돼요. 그렇죠? 법적 안정성이 강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보세요. 우선 정답 2번이고요. 자, 2번 하기 전에 나머지 1번, 3번, 4번에 뭐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악법도 법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는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안 바뀐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겠죠? 다시 말해서 한목적성이 떨어지게 돼요. 악법은 나쁜 거니까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자, 2번, 국민이 원하는 법이다. 뭐 이거 다음 내용이고요. 3번, 법의 극치는요, 부정의 극치다. 이 또한 뭐예요?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뀐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인 안정성 강조한다. 자, 법적 안정성. 합법적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이에요. 이거 오타예요, 오타. 네. 자, 그래서 합 목적성을 저해한다. 이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세상이 망하여 너 정의를 세우라. 자,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별거 없습니다. 그럼 2번 보세요. 답인데 국민이 원하는 거지 그 법이다 이거죠. 그죠? 그럼 국민이 원하는 건데 그 국민의 시대에 따라서 국민의 성향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거는요, 달라진다는 얘기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목적성이 맞아요. 하지만 이런 한목적성이 너무 강조가 되면 강조가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른 법적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은 저해될 확률이 매우 커집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네, 그 다음 11번이요. 자, 법의 이념에 대한 서술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 찾는 거니까 나머지 다 맞다고 치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문제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바로 답부터 체크하면 1번 바로 나오겠죠. 자, 나머지는 맞아요. 나머지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의 이념 서술이니까 자연법의 정신은 실정법을 통해 구체화되고요. 실정법의 내용은 그 헌법의 근거예요.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요, 우선 우리가 자연법하고 실정법에 뭐가 다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연법은 뭐예요? 말 그대로 태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천부인권을 통해서 옛날부터 내려온 불가침의 법이잖아요. 뭐 자유나 평등이나 신분권, 재산권 다 들어가죠. 그죠? 그렇죠? 실정법은 뭐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법조에 쓰여진 법을 우리가 실정법이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자연법하고 실정법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약간 달라요. 그럼 어떤 게 다르냐? 자, 보세요. 자연법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타당한가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자연법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법을 우리가 자연법으로 보시면 돼요. 자유평등이요. 하지만
사회 구조에 따라서 모든 사회에서 이걸 다 실현시킬 수 있느냐?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이 발달한 나라, 인권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나눠지겠죠. 간혹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빗대기 어려운데 자연법이 타당하지만은 이게 북한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반면에 일반 법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정법은요, 우선은 각 나라별로 법전을 만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행하면 끝이거든요. 다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실정법이 과연 인간의 생활에 필요할 정도로 완벽한 법이냐에 대해서는요, 아직 물음표예요. 왜 그러냐? 법은요, 그 사회의 성향에 따라서 법이 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어떤 나라의 법은요, 자연법을 좀 인정하지 않는 법도 만들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옛날 아주 2차 세계대전 일으켰던 히틀러 때의 수건법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북한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실현 가능성 높아요. 만들면 땡이니까. 근데 이게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럼 가장 좋은 법이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법의 이념에 빗댔을 때 가장 좋은 법은요, 자연법이 갖고 있던 타당성이고요. 그리고 실정법이 갖고 있던 실현 가능성을 두 가지 합치는 거예요. 즉, 얘들을 배제시키는 거죠. 이 부분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타당성을 중시하는 자연법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실정법을 조합할 건데, 바탕을 뭘로 잡아야 되느냐? 당연히, 가장 기본일 수 있는 윤리적 또는 뭐 법적 타당성 높은 게 뭐예요? 자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을 바탕으로 두고요.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끔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실정법이죠. 거기서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1번 보세요. 자연법의 정신은요, 실정법을 통해서 구체된다. 아니죠. 반대죠. 실정법을 통해서, 실정법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자연법을 통해서 구체화시키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실정법 내용은요, 헌법에 근거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받는다. 일단 자연법 바탕이 돼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내용은요, 요 부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틀린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법의 분류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는요, 내용상으로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요, 중간중간에 이제 단락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법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법을 다스리는 어떤 문제 패턴이 다양해서 일단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법의 분류.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법의 분류에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읽어드릴게요. 자, 농부들은 말하네. 법은 태양이라고. 자, 법 체크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라고 써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포인트가 뭐예요? 법이죠. 근데 법이 어떻다고요? 태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알아야겠네요. 자, 첫 번째, 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고요. 그러니까 법은 태양이다. 뭐예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절대적이고 불변이고 권위적이고 딱 정해진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태양의 의미를 법에 넣었기 때문에 이 법은요, 바뀌어서는 안 될 법인 자연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문제 보세요. 자연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우선 답부터 볼게요. 2번이죠. 자, 무슨 얘기냐? 1번, 3번, 4번, 5번은요, 하나씩 볼게요. 실정법의 개정 기준이 된다. 그쵸? 실정법을 바꾸거나 정할 때는 자연법에 의거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문제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3번. 자, 악법에 대한 정확한 행사에 근거가 된다. 그쵸? 악법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실정법이에요. 이게 100% 정확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법이 잘못되면은, 자연법에 의거하여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 자연법에 의거하여 이를 저항할 수 있는 것도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문제가 없어요. 4번은요, 국가가 정하는 법에 따라의 기준이죠. 국가가 법을 만들 때 자연법에 의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5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 타당한 질서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주 보편적이고 변하기가 어려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연법이에요. 그런데 2번 보세요. 관습법은 이러한 법의 한 유형이다. 관습법은요,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풍습이라든지 그 관습이 법으로 바뀐 걸 의미하죠. 그럼 법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쓰여진 법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쓰여진 법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정법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문제가 관습이 되나요? 그럼 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의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관습법은요, 자연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법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실정법 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관계가 없는 거니까 2번이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7번이요. 좀 뒤로 넘어가네요. 자, 다음 중 실정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까와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정법. 자, 1번 시공간초 아니죠. 보편적이지 않고요. 절대적이지도 않죠. 자연적 질서 이치에 형성된 것도 아니죠. 그럼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쓰여진 법이잖아요. 쓰여진 법. 헌법이나 법률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바로 3번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실정법에는요,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이 나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성문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이 성문법이에요. 기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제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불문법은요, 원래 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법처럼 쓰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관습법이죠. 대표적이죠. 그리고 법원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어라고 판례를 들어서 이제 법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문법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쿠, 표가 나왔네요. 자, 다음 자를 바탕으로요, A1, A2, BC에 해당하는 법의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요, 일단은 A, B, C가 나오게 되고 A1, A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1, A2가 A, B, C는 안 중요해.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바탕으로 법의 예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문제는요, A, B, C가 뭔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 예를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딱 두 가지예요. 얘가 기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쪽이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요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왼쪽부터 보세요. 자, 법이요,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 자, 이 말 반드시 기억하세요. 규율하는, 규정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 생활관계는 사회생활관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의 종류를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겠죠. 공법이냐, 사회법이냐, 또 사법이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법은요, 사회생활 과정에서 국가와 반드시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즉 국가관계죠. 개인과 국가의 관계겠죠. 대표적으로 뭐 헌법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형법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법은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규율에 관한 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회법은요, 공법과 사법을 섞었다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사회법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 없었던 건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근대 국가에서 법을 만들고 이럴 때 혁명 이후에 이제 공법과 사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 다음에 권력에도 이제 쉽게 말하면은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법이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복지 관련된 개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죠? 자, 그러면은 A, B, C하고 A1, A2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두 번째로 좀 잣대를 받을게요. 자, 이거예요.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서 특히 법도 두 가지로 갈립니다. 뭐냐? 하나는요, 실체법이 있고요, 하나는 절차법이에요. 자,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실체법은요, 그냥 법이에요, 법.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요, 법 안에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실체법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재판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절차법이라거든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내용보다는요,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떤 절차를 중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간혹 이런 거죠. 공법 같은 경우는 실체법이 들어가겠죠. 권리 의무가 나왔으니까요. 근데 공법 안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재판에 들어가는데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소송과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는 법이죠. 자, 그거 우리가 절차법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방금 나왔네요. 이렇게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실체냐 뭐 절차냐 나뉘어져 있겠죠. 그죠? 그러면 A1, A2가 이미 실체하고 절차로 나뉘었기 때문에 A가 공법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왜냐면요, 그럼 B와 C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B는 바뀔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B, C 밑에 뭐라 써있어요, 여기에? 단 B는요,
C 영역에 공적인 제재를 가한 법이다. 맞잖아요. C가 뭐, 공적인 제재가 뭐예요? 일단은 원래는 옛날에 공법과 사법만 있다고 그랬죠.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요. 여기에요. 그러면은 공법은 국가에 대한 얘기니까 상관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얘가 문제가 돼요. 개인과 개인과 문제인데 원래 개인의 격차가 커지다 보게 되면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공적인 역할을 집어넣은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사회법이 되는 거고 C가 사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공법에서 A1, A2를 어떻게 가리느냐? 기준잣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준잣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요렇게 돼 있죠. A2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A2가 BC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알 수 있는 부분이요. A2는요, 어떤 절차를 알려준 법이 아니라 사법과 사회법과 동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법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A2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아니라 실체법이 되겠죠. 그럼 A1이 절차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1, A2는요, 절차, 실체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공법과 사회법과 사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간단히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이라고 그러게 되면요, 간단해요. 가장 간단하게 헌법이라고 적겠죠. 헌법. 그쵸? 됐죠? 그리고 법률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법, 추가로 하면 행정법,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런데 형법, 예를 들어서 형법인데 형법에 걸려요. 예를 들어서 형법에 걸리는데 이 형법 자체는 실체가 명확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 형법 안에서요, 형법 안에서 어떠한 재판의 절차라든지 법적 처벌 절차를 다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소송법이에요. 소송법. 그러면 소송법 같은 경우는요, 절차법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사법이에요. 사법. 발음 유의하세요. 사법이 아니라 사법입니다. 사법. 사법이라 그러게 되면 이게 한자 차이인데, 이게 아까 좀 말씀하신 분들만 약간 좀 오차 있긴 한데요. 일단은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사법 과정이라 그래요. 사법. 사법 처리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또는 이제 공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럴 때 사법이란 말은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내용을 의미한 거고요. 개인과 개인과 다툼에 따라 개인과 개인의 어떤 규정을 하기 위한 법은요, 사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요. 이건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사법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예요. 민법하고요, 상법이요. 그럼 민법은 뭐예요? 개인과 개인의 어떤 권리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되겠죠. 상법은요, 개인과 개인이 하는데 어떤 개인이요? 상업적인 목적이 오갈 경우에요. 그럼 개인과 기업도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상법 얘기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요, 보통 우리가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 사우나 많이 가잖아요. 그럼 사우나 가게 되면은 그 라커룸을 보게 되면은 항상 라커룸을 열게 되면은 뭐가 나와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달라 항상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카운터에 맡기지 않으면은 분실했을 때 우리는 책임 안 져요 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이것을 얘들은 왜 이렇게 주인들은 이렇게 정했을까라고 하기 쉽지만은 밑에 보게 되면은 꼭 뭐라 써있어요? 이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상법 몇 조라는 식으로 해요. 왜요? 개인과 사우나 주인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사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사법만 있었는데, 공법, 사법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커지니까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알겠습니까? 이건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시 말해서 복지 국가로 발전하면서 벌어지게 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거 같아요. 최저임금이요. 이게 보통 이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는요, 노동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자본가, 업주라는 분들께서 월급을 어떻게 준 상관없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규정이 없었어요. 일은 한 18시간, 16시간 이렇게 시킨 다음에 지각 5분 하게 되면 월급의 4분의 1을 깎는 게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시기예요. 근데 그거는 사법으로 좀 문제가 없죠. 그 당시에 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공법이 개입을 한 거예요. 즉 사회보장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요, 뭐 공정거래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소비자 보호법도 있을 거고요.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있다 보시면 돼요. 이거 쉽게 말하면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복지.
네, 간단히 지역하면요. 그렇죠?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매년 말이 되는 부분이라서 좀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최저임금은요. 예, 참고로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참 안 오르긴 해요. 예, 슬프지만. 자, 아무튼 여기에 빗대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요. 4번이죠. 자,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자, A1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A1의 행정소송법을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소송법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판을 가르는 거기 때문에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A2 같은 경우는 실체법, 그 법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요. 자, 사회법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근로기준법 간단해요.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에 뭐 8시간을 기준을 두게 되고 8시간 넘어가게 되면 오버타임 해가지고 추가로 이제 뭐 수당을 더 주게끔 하는 거예요. 예. 간혹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이제 맥도날드를 예를 들고 싶은 게 그 맥도날드 요새 24시간 많잖아요. 그럼 맥도날드가 뭐 시급이 예를 들어서요. 저 정확히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을 가정하게 되면요. 6,000원이긴 한데 이게 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는 8시간 넘어가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추가 수당이 들어가요. 심지어 이제 제가 보통 고3 때나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맥도날드 알바에 대한 뭐 말도 안 되는 환상이 좀 있었는데 그때 맥도날드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밤 10시 이후에 알바를 하게 되면은 시급의 1.5배를 주겠어 라는 그런 문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맥도날드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런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 법을 규정한 게 근로기준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 같은 경우가 이제 민법, 항법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5번이 됩니다. 아니, 4번이 됩니다. 죄송해요. 자, 12번. 자, 공법, 사법, 사회법을 분리한 기준. 우리 아까 했죠? 우리 이거 왜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법이 정해지는 생활, 즉 뭐야? 사회생활 관계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이건 볼 것도 없이 자동으로 1번이죠.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법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는 일반법, 특별법. 그다음 법의 실행상 강제성 유무는요. 공법과 사회법, 그리고 사법. 그리고 이제 자, 나머지 별 거 없고요. 예,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이러면요. 예. 3번이라 하실 경우가 있긴 한데요. 3번은요. 왜 안 되냐면 강제성 유무에 관해서는요. 공법, 사회법, 사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게 아니잖아요. 얘랑 얘가 아니잖아요. 뭘 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 사법, 사회법 나누는 게 아니라 공법과 사회법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알겠죠?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아이고야,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나게 됐네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단원이 자, 법학통론과 개인생활의 법이에요. 그러면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법에 대해서 외우거나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제 상황이 많이 나오죠. 그 예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사회규범, 아까 했던 뭐 도덕이나 관습이나 법, 종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이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되게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3장, 즉 헌법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에 시작을 해서 약간의 법적인 어떤 역할이나 구실을 좀 습득을 하여 문제를 풀게 되면요,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